TV가 없는 집이고요. 스마트폰으로 뭘 보지도 않잖아요. 이런 생활을 9년 동안 해오셨는데 어떤가요? TV가 없어도 또 놀 수 있으니까 좋아요. TV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놀이나 제가 생각할 때 집력도 더 만들기도 잘해요. 생각의 주머니도 커요. 계속 노래를 만들 책도 보기도 하고 우리는 영화대가 있어서 괜찮은데 TV 없고 핸드폰 없는 저의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9년 동안 미디어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TV 없이 아이와 함께 살아봤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의 동영상 시청과 13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신경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 휴대폰을 확인을 하는 건 자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노는데 집중하는 능력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해요. 또 영국 매체는 16세 미만 폰 판매 금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미디어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누구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나라도 요즘 육아에는 미디어 노출이 육아의 기본값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치료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만의 육아 철학을 정했는데요. 미디어 노출은 무조건 2세 미만까지는 절대로 노출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과 함께 임신 출산을 했고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미디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장착하며 육아를 달리고 있어요. 신혼 때 드렸던 TV도 당근에 팔아버렸답니다. 잘 가라 TV야! 남편님이 사랑한 TV였는데 말이죠. 육아에 있어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소중한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뇌 유런이 가지치기를 하듯이 이것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특히 또 가족 간의 소통, 애착, 신뢰관계 이런 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 저는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는 육아를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9년째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해서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년 동안 해보니 어떠냐고요? 저는 완전 만족해요. 대만족! 저희 아이들은요, TV나 스마트폰 대신 책 읽기와 놀이를 통해 나름의 상상력을 키웠고 지금도 무럭무럭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훨씬 성장을 했죠. 말은 또 되게 빨리 했어요. 14개월, 15개월부터 유창하게 말은 잘했거든요. 네, 하지만 좀 말을 너무 많이 하니 조용히 좀 해.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만 또 조잘조잘 거리는 수다쟁이 아이들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사실 제가 좀 청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잘조잘 거리면 귀가 좀 아프기는 해요. 그 입 다물러 하고 싶지만 지금을 즐겨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희 집 아이들과 약간 더 딥한, 쫀득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었어요. 엄마의 귀를 마음껏 희생하리, 떠들어라.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 사이에서 미디어 경험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차단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이도 점점 자신의 사회생활로 작은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캐릭터라든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5살이 되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이름을 붙여서 메리데이
메리데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일주일에 이제 저희는 금요일로 정했거든요. 그 메리데이 날에는 30분에서 뭐 1시간짜리로 직접 아이가 영상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율성도 주었죠. 보고 싶었던, 궁금했던 그런 캐릭터를 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원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또 확실히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제 미디어 노출을 최적화하는 저의 가치관을 이제 원에서 학교에서도 해주니 시너지 효과를 보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최근 둘째도 유치원에서 미디어 교육센터에 가서 이제 뭐 칭찬 스티커 판을 받아왔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뭐 30분 보기, 이제 오늘은 뭐 2번만 보기, 뭐 한 번만 보기 이런 칭찬 스티커 판 있잖아요. 받아왔는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뭐 조절하고 조금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이제 아이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루마다 잘 지켰다고 셀프 칭찬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강제성이 가득한 칭찬 스티커 판을 스스로 붙이면서 만족해하는 둘째랍니다. 또 두 번째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미디어 경험이 부족해서 뭐 친구와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또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잖아요. 캐릭터 정보를 뭐 저보다 더 빨리 알고요.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제 미디어 데이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데이 날에 선택을 해서 보고 이제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더라고요. 한참 첫째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 포켓몬스터가 유행을 했거든요. 유행은 진짜 돌고 돌아가니 엄마에게는 익숙한 그 포켓몬. 첫째 7살 때 포켓몬도 모르던 아이였는데 이제 포켓몬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도 알고 몬스터 왠지 피카츄에 대해서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그 포켓에 들었던 1,000원짜리 포켓몬 카드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치원 마치면 한 번씩 사달라고 해서 이제 문방구 가서 이제 그렇게 포켓몬 팩을 탕진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도 티니핑에서 핑핑핑핑들이 진짜 많잖아요. 엄마보다 핑핑핑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니 우리 둘째님이랍니다. 그리고 뭐 아직은 친구들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모른다고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막 나쁘게 말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9년 동안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했는데요. 첫 번째, 가족과 놀이 시간. 두 번째, 다양한 놀이 활동 제공. 세 번째, 자연에서 놀기. 네 번째, 도서관 방문하기. 이 네 가지를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가족과의 놀이 시간 뭐 별거 없어요. 아이야 뭐 굳이 또 뭘 해야 한다고 하면 마음에 또 이제 깊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데요. 부담 내려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은 아이에게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온전히 나의 진심을 담아 놀아주기를 했어요. 스킨십은 기본값인 거 아시죠? 바쁜 날이 10분만 놀이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점점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 저는 같이 보드게임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이제 깔깔깔 히히호호 시간이 제공되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보드게임이 이제 제 마음속에 줄이 쫙 서 있답니다. 진정한 보드게임을 위해서는 어서 잘 알아. 저는 육아의 기본은 아이와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오로지 아이한테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는 가족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다양한 놀이활동 제공은요. 흔히 아이들 발달 과정에 맞춰서 놀이들을 제공해 주시면 돼요. 블럭 쌓기, 뭐 이제 그림 그리기, 역할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이제 눈높이 활동을 했어요. 세 번째, 자연에서 놀기. 자연에서는 막 무궁무진한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요. 밖에서 놀아요. 모드로 자연을 느끼며 탐색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연에서 풀어준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도서관 방문. 이것도 저의 육아 모토 중 하나로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도서관을 간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막 특별히 막 책을 열정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책은 좋아했거든요. 책은.
책은 읽지도 않고 책 좀 그만 사! 서점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막 모순적인 엄마? 책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책을 좋아하셨는데 책 속에는 막 지혜가 있고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뭐 이해 못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또 아버지께서 뭐 현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책을 통해서 이제 팁을 얻고 해결을 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만 좋아하는 거 제가 독서 말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한 모습 있잖아요. 아, 집에는 책들이 있었어. 아, 우리 아빠는 책을 잘 봤어. 그러니 이제 약간 독서는 안 좋아하지만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가는데요. 독서 말고 책만 좋아하는 엄마와 함께 막 책을 보며 어지러지라 아빠와 함께 주말마다 도서관 찍고 다음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저희 집 주말 플랜입니다. 강제성 아닙니다. 너무 엄마 위주 스케줄 아니죠? 그리고 저는 식당, 뭐 카페, 마트에서 카트에 앉아있을 때, 뭐 카시트에서 병원에서 대기를 해야 할 때, 놀이동산에서 기다릴 때에는 절대 네버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은 당연히 보여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요. 뭐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은 기다리는 거야. 뭐 카페에서도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트 카트에 탔을 때는 마트 구경해야지. 뭐 장 보는 거에 참견을 하거나 뭐 내려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당연히 앉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카시트에서도 당연히 카시트는 타는 거야. 뭐 대기를 하거나 줄을 설 때도 내 순서가 될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만들어놔서 빌드업 해놔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 가능했어요. 하지만 미디어 노출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부모님들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파이팅팅! 저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영유아 때부터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을 보면 막 현생 9년차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정리를 해보면요.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 스스로 막 놀이를 만들어요.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와우, 결과물을 볼 때마다 와, 상상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한데? 하지만 집에 뭐 풀이 남아나지 않고 뭐 풀수명이랑 뭐 채색도구 뭐 이런 수명들이 빠른 시간에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알랍! 다이소! 두 번째는 독서 습관 형성이에요. 집에 TV도 없고 엄마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탭도 없고 원시인 집인가요? 그래서 무료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창작을 해내는 것도 만드는 것 한두 번이지 지겹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뭐 레고 만들었다가 만들기 했다가 그림 그렸다가 다시 책 읽다가 뭐 이렇게 패턴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 읽기 습관이 자리 잡혔어요. 무료함? 심심함을 만들어 줘보세요. 책을 안 볼 수 없는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발달하고 다양한 지식을 알아가고 습득을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제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뭐 아무 말 대잔치, 자기말 대잔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기만의 언어의 표현이니까 저는 존중을 해줍니다. 말장난 하지 마. 그렇게 만들지 마. 그리고 세 번째, 사회성이 풍부.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 다 살펴보면 공감 능력이 좋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엄마 아빠는 또 감동 그 자체죠. 다만 둘째님은 기질적으로 불안, 까다로운 기질이라서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또래 상호작용에서는 불편함이 아직까지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습니다. 우리들째. 네 번째,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미디어 자극에 덜 노출되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존감이 단단하더라고요. 책은 첫째, 둘째 자존감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모드예요. 하지만 자존감 그래프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뭐 흔히 주식 그래프처럼요. 이렇게 곡선을 달리는 시기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ING 중이고요. 며칠 전에 치과 갔는데 특히 둘째가 처음으로 언니보다 먼저 베드에 올라와서 자기가 검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 감탄했잖아요. 아니 요즘 우리 둘째가 어깨가 얼마나 올라간 거야. 좀 때려. 매번 뭐 할 때마다 막 자신감 붐붐 이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 집중력이 높고 학습 능력이 또 괜찮더라고요. 집중력은 매일매일 둘 다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제 들은 피드백인데요. 집중을 되게 잘한다. 또 관찰력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학습적인 면도 잘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자기 조절력. 약속한 규칙에 대해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막 재밌는 거 보고 있을 때 더 보고 싶은데 더 보고 싶다 조금만 더 라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조절하더라고요. 예쓴보람 느낍니다. 애썼어.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접 9년 동안 미디어 노출 최소화로 육아를 해보고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너무 자랑질만 한 것 같네요. 자랑질 그만해! 솔직히 육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니? 영상 보여주면 진짜 편하긴 한데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육아를 하려고 하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뭐 그런 질문들도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치료 현장에서 진짜 피부에 진짜 이렇게 와닿게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내가 지켜야 한다 라고 다짐을 했고 엄마로서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할 때 부모만의 육아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지켜왔고 미디어 노출 최소화로 9년째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TV가 없어서 불쌍한 아이들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TV가 없어서 남편님이랑 저도 굳이 막 미디어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강제로 스마트폰 조절하는 우리? 다들 할 거 없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소통이지만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설정,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분명히 남편님에게도 미디어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님이 6살 때 마트에서 하는 이제 문화센터 발레를 다녔거든요. 첫째 친구 엄마랑 같이 수업을 들어서 남째는 남편님에게 맡기고 첫째 친구 엄마랑 마치 힐링 수다 타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 보러 마트 한번 둘러볼까요? 하고 이제 변경 사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트로 향했고 장 보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메이야! 이렇게 하는데 맙소사 둘째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그때 스팀 많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남편님에 대한 배신감이 아주 가득가득하답니다. 그때는 이제 분노의 날이었지만 방해꾼이 가까이에 있는 남편님이었다니. 우리 한 배 탄 거 아니었니? 이제는 알아서 이제 잘 조절하고 잘하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집만 가면 얻을 수 있는 특혜! 미디어 대방출데이! 미디어 파리! 마음껏 모아라! 그래서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여주고 싶으시면 시간을 정해서 보여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특히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sorry. 그래서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한 육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이 있는데요. 자랑질은 아니고요.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대신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자연을 탐험을 하고 다양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육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다음에 자기조절력, 주의 집중력,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4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년 동안 미디어 노출 최소한으로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4가지의 핵심을 아이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큰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부모와의 관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이 이제 자라나고요. 또 여기서 또 자기 조절력이 이렇게 싹이 트면서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는 그 시간에 아이와 관계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방향의 육아관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조절력의 가지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조절력의 가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이제 누구나 원하는 그런 약간 자기 주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또 아이들이랑 하루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루틴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둘째도요. 근데 꼭 스스로 챙겨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못 지킬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반성하기도 하고 기특기특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미디어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고충들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노출로 키워보세요 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고 이제 아이들에게 티가 안 나지만 분명한 건 하나의 인생 전반기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거든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나보다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루틴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 이미 노출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 아이가 미디어를 통한 도파민의 행복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도파민으로 안내를 해주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느낄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저는 육아를 할 때 엄마의 아빠의 육아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두고 싶은지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휘뚜루마뚜루 막 휘둘리는 육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런 철학, 주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나는 이런 육아관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부모가 예전부터 꿈이었고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라는 부모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남겨주시면 많은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육아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힘나게 만든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찾아와주셔서 진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이에게 사랑해 엄마 아빠의 딸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며 호응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